현재 도쿄올림픽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의 일환인데요. 오늘자 일본에서 관심을 모은 뉴스가 있는데 일본 일간지 중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젊은이들의 지지는 어디로 향할까? 라는 제목으로 7일 지면에 실은 사설에서 여야 주요 대선 주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해 논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지사를 좌파 여당 진영의 주자로 분류하고서 대일 강경 자세에는 문제가 많다고 강력 비판하며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는 차가워진 한일 관계의 재건을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싶다 하면서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일본 지도가 실린 것을 문제시하고 대회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 지사의 행보를 문제 삼는 모습입니다. 이어 화제 만들기나 인기를 노린 과격한 발언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 등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 문제인데 이것은 이 지사의 의견인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 삼는 사안이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사안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 후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황당한 것이죠. 이처럼 일본의 가장 큰 언론조차 한국에 대한 혐한 몰이를 통해서 자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만과 코로나 방역이 심각하니 한국과 갈등을 지속하는 게 정권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백신 확보에 실패한 일본 정부가 사실은 백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노다로 백신 장관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복수의 매체는 자민당은 지방 도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백신 확보 실패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패배할까봐 우려한 자민당이 백신 확보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안을 2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쿄올림픽 등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선거에서 크게 패할까봐 은폐했다고 보도합니다. 2달 동안 백신 확보에 대해서 백신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을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숨겨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이 태양광 발전을 무리하게 진행해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가짜 뉴스도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한국 기업 하나솔라가 아니고 일본의 기업임이 밝혀졌습니다만 우익 세력 등이 이러한 뉴스를 조작해 일본 트위터 등에 소문을 내고 혐한을 키우면서 한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편 정반대로 일본 내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도 포착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공존하자는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운명론인데 이들은 코로나도 자연재해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최근 싱가포르가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를 새로 집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영국도 새로운 보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 방역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코로나를 독감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현직 의사 야마토는 이에 관해 백신으로 인해 치명률과 중증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대부분의 환자는 경증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결코 의료 붕괴는 일어나지 않으며 고위험군인 노인 등에는 거의 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싱가포르와 영국도 치명률이 줄어들어 비슷한 판단을 가지고 코로나를 포기한 상황입니다만 영국의 대부분 의학계에서는 코로나는 감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매우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 국회의원도 TV에 출연해서 자연재해나 코로나 이런 것은 항상 일어나는 문제다. 어느 정도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자라면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일본인을 중심으로 올림픽을 즐기자는 운동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걸려도 코로나는 경증이며 백신으로 한 번 더 안전해졌다며 올림픽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도 이에 대해서 올림픽 반대와 찬성이 요즘에는 반반으로 갈린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찬반이 갈려 서로 다투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스가네각은 이렇게 쏟아지는 악재를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해 정상회담을 애원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여전히 보도되는 것이죠. 여기에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다시 한번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쿼드 연합체를 통해서 반도체 및 AI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협력체인 쿼드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는 외교 안보에 이어 기술 분야로 장을 넓힌다고 보도합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에 대항해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4개국이 협력해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과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 만들기는 일본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반도체 회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쿼드의 반도체를 주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쿼드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반도체는 이미 낙오된 지 오래라며 일본의 반도체 중심론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은 느닷없이 한국은 쿼드에 없다면서 미국이 쿼드에 가입을 종용했으나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는 박쥐 외교를 하는 한국은 끝까지 가입을 거절했고 국가는 공산화 혹은 친중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또 제시합니다. 첨단 기술을 공유하기에 부적절한 국가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일본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짜 욕심내는 것은 쿼드에서가 아니라 선진국 수출 통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을 노린 것입니다. 그 방식을 보면 한국에 진행한 수출 규제와 똑같기 때문이죠.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이것의 확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출 통제는 한국의 수출 규제 이유였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 배경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였다고 말했으므로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국가가 모여 올해 2021년 안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현재 쿼드 연합에서 진행 중이니까 남은 하반기에 수출 통제 그룹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 중에 네덜란드는 반도체 업체인 ASML을 보유하며 AI 등 각종 첨단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ASML의 일부 장비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활용하는 핵심 장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 통제 체제를 실현한다면 이것이 자칫 한국의 직격탄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반도체 수출 규제 전략이 한국에 잘 안 먹히자 네덜란드까지 동원해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네덜란드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 청와대에 화상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는데요. 네덜란드 마르크 리터 총리는 한국과 반도체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화상회담을 먼저 네덜란드 측에서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네덜란드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인데 네덜란드는 회담의 주제를 한국의 미래 첨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며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고 한국도 유럽에서 네덜란드에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며 양국 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시너지를 낼 수 있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가 강점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협력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올해 하반기에 네덜란드를 포함한 선진국끼리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기획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일본을 좌절시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등 각종 선진국들이 한국과 잘해보려고 하지 일본의 해묵은 정치 싸움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기술 선진국들도 괜히 한국과 정상회담을 요청해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국내의 자연재해와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외교에서는 스가 총리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자랑하는 첨단 기술마저 한국에 밀려나가며 세계적인 재팬 패싱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